출발할 때는 2부 리그 경기장이었는데 도착하니까 1부 리그 경기장 돼 있더라. 성남 팬분들 입장에서는 기억하기도 싫은 입장이고, 어휴, 광주 팬 될 뻔했어. 우리는 다른 팀을 적어도 비하하는 명칭은 부르지 말자. 우리끼리는 제 관에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강원FC 깃발, 엠블럼 들어가 있는 깃발 하나만 제 관에 넣어서. 간단하게 본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FC를 창단 때부터 응원하고 있는 강원FC 서포터즈 나르샤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처음에 강원FC를 응원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우연히 이제 TV 보다가 김병지 선수가 헤딩으로 골 넣고 갑자기 그거를 우연하게 보게 돼서 그때부터 K리그에 빠지게 됐고, 98 월드컵 최종 예선 때 잠실에서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하는데 그때 그 잠실을 꽉 채운 붉은 악마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서포터즈에 좀 관심이 가게 됐고, 근데 이제 군대 전역을 할 때쯤에 강원FC가 창단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K리그 팀 그리고 서포터를 할 수 있는 팀이 딱 맞아떨어진 게 강원FC였죠. 해서 창단 때부터, 전역하자마자 창단 때부터 그때부터 강원FC를 응원했습니다. 저는. 네, 강원FC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썩 좋은 성적을 뭐 다른 명문구단에 비해서 이렇게 거둔 적은 없어요. 사실 가장 제일 좋았던 성적이 이제 상위 스플릿이었고, FA컵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4강까지 올라간 게 지금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인데, 단순히 승패를 따지고만 좋아하게 된다면은 매력 없는 팀 중에 하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강원FC는. 근데 많은 강원도민들이 강원도의 연고지를 가지고 있는 프로축구 팀을 좀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그런 팀이 생긴 거를 선수들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단 때부터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선수들이 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껴서 지든 안 지든 열심히만 뛰어주는 그런 모습에 좀 많이 감동도 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전설의 5대4 경기도 나오고. 네, 오랫동안 강원FC를 응원해온 팬으로서 혹시 뭐 강원FC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적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 욕심인 것 같고, 사실 팀 재정이 뭐 다른 팀들처럼 뭐 기업 구단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물론 시도민 구단 중에서 돈을 적게 쓰는 편은 아니에요, 강원FC가 최근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워낙 어려울 때부터 좀 봐온 사이기 때문에 뭐 사실 성적이랑 뭐 그런 거를 뭐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굳이 정말 그 중에서 그냥 굳이 하나 따진다면은 좀 빨리 전용구장 만들어졌으면 하는 거? 좀 더 팬들이, 강원 도민분들이 경기 보기 편하고, 또 선수들이 조금 더 축구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그런 조금만 인프라가 좀 좋은 시설만 생긴다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뭐 결과로는 비겼지만 결국에는 승점 원정 다득점으로 승격했던 순간? 그 당시 저희가 2부 리그에 있었고 우리 상대가 성담이었고, 물론 경기 외적으로 조금 문제가 된 경기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 경기가 저희 팀 소속 그 당시 선수의 이제 그 여권 문제도 있었고, 성남 팬분들 입장에서는 기억하기도 싫은 입장이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저희 강원FC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또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뭐 그런 경기 외적인 걸 다 떠나서 한석종 선수 선제골, 그 당시 황진성 선수였죠, 성남에 프리킥 골 해가지고 뭐 그 프리킥 골 먹고 동점인 상황에서 경기 끝날 때까지 그 가슴 졸이고 있다가 경기 종료 휘슬 울리고 거기 모여있던 강원 팬분들 다 같이 이제 안고 막 눈물 흘리고, 그 당시 출발을 강릉종합운동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했거든요. 출발할 때는 2부 리그 경기장이었는데 도착하니까 1부 리그 경기장 돼 있더라. 저 아직도 가끔 그 경기 찾아봐요. 그럼 혹시 반대로 가장 기억하기 싫은 순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강등 얘기인데 결국엔 강등 됐을 때죠. 사실 강등된 순간은 돌아보니까 이제 좀 아픈 순간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당시 저희가 강등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믿고 싶지도 않았고,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1차전에서 상대가 상주였는데
지금은 김천이죠. 좀 큰 점수 차로 졌어요. 그때 1차전에서 아마 4대 0인가 4대 1인가로 졌었거든요. 좀 마음을 비우고 갔던 것 같아요. 그냥 강등 될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강등 되겠구나. 그리고 막상 강등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무덤덤했던, 지나고 보니까 점점 아파왔죠. 그 전에는 2부 리그 가도 뭐 어떻냐, 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2부 리그에도 재밌는 팀들 많고 또 1부 리그 때 안 가봤던 도시들도 가볼 것이고 원정 가니까, 막상 현실이 되니까 아, 이게 올 때가 못 되는구나. 2부 리그로서의 매력도 있는데 그래도 1부 리그의 매력보다는 조금은 떨어지는, 아무래도 대중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저는 프로스포츠는 그래도 팬분들이 와줘야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라고 보는 편인데, 아무래도 평관이 2부 리그가 좀 떨어지니까 1부보다는 그 당시 붙었었던 안양, 부천 이런 팀들이 정말 응원도 잘하고 정말 매력적인 팀이고, 그렇게 재밌는 경기를 하고서라도 가끔은 아, 수원이 그리운데, 서울이 그리운데. 근데 사실 이제 올 시즌도 지금 이제 강원 FC 어떻게 보면 이제 강등 위기에 어떻게 순위에 있잖아요. 팬으로서 심경은 어때요? 아, 정말 한번 겪어본 사람으로서는 다시는 이런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광주랑 실질적으로 싸움하고 있는 팀들 경기 보면서 좀 지기를 바라고 있고. 근데 오늘 그 광주 FC 팬 거 유튜브 찍으신 거 보고 왔거든요. 예. 어휴, 광주 팬 될 뻔했어. 어쩜 그렇게 이쁘시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광주라는 팀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호감 가지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부터 되게 어려운 시절을 같이 해온 팀이 4팀이 있어요. 대구, 대전, 강원, 광주. 그러니까 K리그 팬들이 대대관광이라고 이제 불렸던 요 4팀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구 팬분들, 대전 팬분들, 광주 팬분들은 다른 K리그 팀 팬들보다도 좀 더 애틋해요. 아무래도 다른 팀이랑 붙으면은 왠지 그래도 이 팀들이 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광주랑 강원 둘 다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FC 서포터즈 나르샤 한번 자랑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팀 서포터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나르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족 단위의 팬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하고, 우리 팀을 응원해서 상대편을 뭐 반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의 막 응원장이 아니라 총동문회 축구 경기 보는 느낌? 제 나이가 사실 다른 팀 서포터를 가면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닐 텐데, 저희 팀 서포터즈에서는 저는 그나마 좀 어린 편에 속하고 제가 거의 막내급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챙겨주세요, 어르신들이. 어른들 연령대가 좀 있다 보니까 추진력도 좀 되게 강하신 편이고,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으세요. 저희 걸개 하나 만들까 하면 다음날 바로 발주가 돼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나르샤에 가입을 하고 아, 정말 가입하기 잘했다라고 하는 순간이, 저희 초대 회장님이 그 당시 나르샤를 만드시면서 내세우셨던 게, 뭐 다른 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던 간에 우리는 다른 팀을 적어도 비하하는 명칭은 부르지 말자,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부패라고 하고, 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개랑이라고 하고, 그런 안 좋은 비하 명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어차피 다 같은 K리그 팬이고 다 같이 친하게 지내도 모자를 파네, 굳이 그런 안 좋은 단어를 써가며 상대방을 깎아내리지는 말자.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뭐 격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라이트한 팬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더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경기장에서 욕도 웬만하면 하지 말고 다른 팀을 비하하는 명칭도 좀 부르지 말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저를 나르샤를 만드셨기 때문에, 제 인생 처음으로 가입한 서포터즈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저는 나중에 뭐 제가 어떻게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포터즈에 대한 개념은 그 당시 회장님이 하셨던 그 개념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다른 팀을 지금까지는 비하하면서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10년 전이다 보니까 지금은 경기장 분위기가 그때와는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사실. 뭐 좀 그러면 안 되지만 간간히 욕설도 좀 많이 들리고 야유도 좀 많이 하고, 다른 팀을 비하하는 별칭도 경기장에서 좀 이렇게 크게 외치는 분들도 생기긴 했는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하고 변질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저만이라도 그렇게 안 부른다고 하면은 글쎄요, 나중에라도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 일반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나르샤가 괜찮지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죠, 지금. 나에게 강원 FC란?
제 삶의 전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제가 뭐 별다른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마다 강원FC 경기를 기다리고 그 경기 결과에 원동력을 얻어서 일주일을 살고, 또 주말이 오면은 강원FC 결과를 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쉼 없이 살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가 생기고 좀 가정에 충실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강원에 대한 열정이 조금은 떨어지겠죠. 예, 가족이 우선이 되어야 하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거의 제 삶의 한 99%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끝으로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 주세요. 일단은 너무 영광이었고, 이런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 그동안 영상을 쭉 봐오면서 한번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아마 먼저 연락 안 주셨으면 제가 연락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고, 지금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도 너무 즐거웠고, 강원FC가 앞으로도 결과를 떠나서 좋은 소식만, 내 외적으로 좋은 소식만 좀 들리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나중에 제 자식이랑 제 자식의 자식까지 시즌권 사는 걸 보고 제가 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눈 감을 때 제 관에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그 시즌, 그 해당 시즌의 유니폼, 그리고 머플러, 강원FC 깃발, 엠블럼 들어가 있는 깃발 하나만 제 관에 넣어서 마지막에 눈 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같이 할 것 같아요, 이 팀이랑. 강원FC 화이팅!